만나면 좋은 친구 MBC.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대진항. 어둠이 깊게 내려앉은 이곳에 전운이 감돕니다. 바다로 나가기 위해 칠흑을 뚫고 나선 어민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바로 출입항 신고. 겨울 석 달간 다쳤던 최북단 저도장에 들어가기 위해 오늘만을 기다려왔습니다. 오직 고성군 어민에게만 열리는 날. 출호에 대한 기대감이 온몸으로 전해지는데요. 어선 점호 방식이 50년 만에 간소화된 가운데 첫날 조업에 참여하는 어선은 모두 140척. 해녀들도 올해 첫 물질을 위해 분주히 움직입니다. 슈트를 갈아입고 장비를 챙기며 들뜬 마음이야 매 한 가지죠. 언니네 배로가 저희가 또 잡아먹을 문어도 많고 물건이 많았으면 좋겠다. 더 바라는 게 있나? 지금 미역도 바다에 아무것도 없어. 냉해가 와가지고 성게도 없고 미역도 빨개지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다 모는 거야. 여기 북극에서 내려오는 냉해 때문에 성게도 없고 다 씨가 말랐어. 그렇지 뭐 고기만 많이 나죠 뭐 좀 좋은데 지금 여기 이제 어로항에서 밑으로는 고기가 이제 아예 전문이 없어요. 일찌감치 큰 기대는 접은 눈치. 그 해마다 이맘때면 진짜 마음이 부풀지. 그 뭐 기대는 하고 가는데 뭐가 있을란지 모르겠는데 올해는 너무 물건이 없으니까 글쎄 미역도 안 났고 문어도 없고 지금 어민들이 너무 힘들어. 바다 위엔 여전히 어둠이 그대로지만 대진항을 출발해 어로 한계선에 도착한 배들은 대경의 호출에 따라 점호를 시작합니다. 처음 저도호장이 개방된 1972년부터 배들이 줄지어 서서 일일이 눈으로 확인하는 시각 점호가 실시돼 왔었는데요. 불편을 줄이고 시간도 단축하고 사고도 예방하기 위해 50년 만에 통신 점호로 간소화됐습니다. 여기는 해양경찰입니다. 현재 조업 및 항해 중인 해역은 해양 안보 상황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해역입니다. 이에 따라 조업 및 항해 중인 선박은 조업 자제선 및 저도어장 구역 이탈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북방 한계선에서 불과 1.8km 떨어진 저도어장. 잠시도 한눈을 팔 수 없는 긴박함이 감돕니다. 저도어장이 개방되는 4월 초엔 문어 어획량이 많고 특히 대문어가 잘 잡힌다는데요. 물결 따라 출렁이는 설렘과 긴장감. 다시금 분주한 해경. 마지막까지 확인 또 확인. 드디어 주위가 환해졌습니다. 현 시각 06시 23분 저도어장 시수역 비거 점호 실시하겠습니다. 출발 신호만을 기다리는 140척의 어선들. 저도를 기점으로 북쪽으로 500m, 동쪽으로 1500m 직사각형 모양인 동해 최북단 저도호장이 올해 들어 가장 긴장된 순간입니다. 오전 7시 신호와 함께 쏜살같이 저도호장을 향해 올라갔는데요. 오랜 경험을 통해 터득한 자신만의 포인트에 배를 세우기 위해 어민들은 거침없이 물살을 가릅니다. 저도호장은 규모는 작지만 해삼, 성게, 미역, 홍합 등 어족 자원이 풍부하기로 유명한데요. 안전한 조업과 피랍 방지를 위한 속초해경의 경계태세. 숨이 가쁘게 내달린 어선들은 저마다 찍어둔 명당에서 낚싯줄을 풀고 당기며 조업을 시작합니다.
매년 4월에서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개방되는 저도어장. 오랜만에 바다도 기지개를 켜고 낚싯줄 던지는 손길이 오가고 오직 묵직함을 기다리는데요. 도착하기 무섭게 문어를 낚아 올리는 어민들. 저도어장에서 잡히는 문어는 선홍빛을 띈다고 해 피문어, 크기가 커서 대문어, 최고의 문어라 해서 참문어 등으로 불리는데요. 그만큼 명품 문어로 통합니다. 조업을 시작한 지 10분도 채 되지 않아 여기저기 기쁨의 탄성이 터져 나오는데요. 카메라를 향해 보여주는 대문어, 크기가 압도합니다. 한편 저도어장의 보물을 캐기 위한 해녀들의 활약도 시작됐습니다. 깨끗한 바닷속을 거침없이 누비며 청정수역 싱싱한 미역을 채취하는 해녀들. 미역과 다시마, 멍게, 해삼을 따기 위한 해녀들의 자맥질은 쉼없이 이어지는데요. 어느새 2시간이 훌쩍 지나고 부지런히 대진항으로 되돌아옵니다. 서둘러 돌아온 이유는 문어를 위판장에서 경매에 붙이기 위해서인데요. 대진항 위판장에서는 5kg 이하는 소문어, 5에서 15kg이면 중문어, 15에서 25kg은 대문어로 구분해 가격이 매겨집니다. 크기가 작을수록 가격은 올라가는데요. 작은 문어의 육질이 더 야들야들하고 연하기 때문이죠. 별로 시원찮은 것 같아요. 지켜보는 어민의 눈빛이 분주합니다. 아, 양이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 비해서. 그 사이 문어를 실은 배가 속속 도착하는데요. 못내 아쉬워하는 어민들. 저거 잡아가지고 되겠냐고요. 그리고 수아이도 아직 물도 못 떴어요. 우리 제부는 하나도 못 잡았다 그냥 밥도 먹지 말라고. 한 마리도 못 잡았네. 냉수대 영향으로 바다 기온이 불안정한 탓에 조업량이 크게 준 상태. 요 녀석은 무게가 얼마나 나갈까요? 22점, 29점. 양이 작년만 못해요. 대문어 방류사업 할 게 아니라 치어를 방류를 많이 해줘야 되는데 대문어는 잡아먹으면 그만인데 치어를 방류하고 장래를 봐야 되는데 그거만 못 풀어서는 안 돼요. 장래가 없어요. 해마다 4월부터 12월 말까지 오로지 9개월만 개방되는 그곳. 대문어와 실랑이 하며 때론 한박 웃음을, 때론 아쉬움에 고개를 떨구며 그렇게 고성어민들은 저도 어장에서의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동해안 최북단 황금어장. 불꽃 튀는 바다 위의 생생한 조업 끝에 대왕문어 천국이란 명성이 오래도록 이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간밤에 울던 여울 슬피 울어 지내어다. 이제야 생각하니 이미 울어 보내도다. 저 물이 거슬러 흐르고저 나도 울어내리라. 그립습니다 단종. 내가 그리도 보고 싶었느냐. 단종 아니세요? 단종이 왜 여기에? 슬프나옵니다 전하. 죽어서도 백성을 굽어 살피는 어진 임금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삶을 살다간 단종, 비운의 왕으로 기억되는 그 슬픈 역사가 국민들에게 즐거운 축제의 장으로 거듭나고 있는데요. 제50질의 단종문화제, 그 즐거웠던 현장으로 가봅니다. 매년 4월 실록이 아름다운 이맘때면 사람들이 영월 장릉으로 모여듭니다. 왕을 모시는 우람한 소나무 숲길을 거닐다 보면 비로소 거대한 무덤을 하나 만날 수 있는데요. 바로 조선의 6대 임금 단종을 모신 능이죠. 네, 저희가 지금 이 단종의 능 앞에 서 있는데 일단은 많은 분들이 뭐 비운의 왕이다 라고 알고 있는데 12세에 보위에 오르셨다가
15세의 작은아버지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선위하고 이제 물러나 있었는데 1457년에는 사육신 사건의 괴수, 옳지 못한 일에 우두머리라는 죄로 상왕의 신분에서 노산군으로 강봉되어서 영월로 이제 유배를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영월에 4개월 계셨는데 알 수 없는 연유로 17세를 일기로 승하를 하시게 되죠. 그 후 어문도가 단종의 시신을 거두어 지금의 장릉에 모셨고 241년이 지나 숙종 때에 이르러 단종이 복이 되고 왕릉으로 정비되면서 능호를 장릉이라 칭하게 된 건데요. 어린 나이에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그렇죠? 영세불망, 임금께서 겪어낸 아픔을 이제 살아있는 사람은 기쁨으로 승화시켜야 하는 거죠. 더 신바람 나는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 그 책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영월 국민들은 단종 국장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즐기는 단종문화제를 열었는데요. 대한민국 국호를 사용해서 장례를 지내게 되었다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강원인의 힘이자 영월인의 힘으로. 그중 장릉에서 하는 그림 그리기와 백일장 행사 역시 빼놓을 수 없는데요. 단종왕이 어떤 왕인지는 알고 있어요? 조선의 6대 왕이고 삼촌에게 사약으로 죽임을 당한. 와, 영월 초등학생은 뭐 이 정도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네, 기본입니다. 역시 남다르죠. 기억을 하고 축제 같은 거에 조금 더 열심히 하면은 웃지 않으실까. 단종의 넋을 기리는 의미 있는 행사가 영월 곳곳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단종을 모신 장릉의 수호사찰인 영월 보덕사에서는 단종문화제의 시작을 알리고 단종의 넋을 기리는 영산대제가 한창 진행 중이었습니다. 두 분은 오늘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매일 해마다 오니까 우리 참석 해마다 해요. 우리 마을에서 다니요. 마을 선생님이 꼭 단종 노래를 꼭 어떻게 하면 꼭 슬픔 가득한 단종이 부디 편안하게 잠들길 부처님에게 빌어봅니다. 두견새 슬피우는 청령포라는 노래 가사처럼 두견새 소리 가득한 청령포에도 단종문화제 때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데요. 1456년 단종은 17 어린 나이에 이곳 청령포로 유배를 오게 됐죠. 멀리서 봤을 때는 물이 그렇게 깊어 보이지 않았거든요. 근데 가까이 들어와서 보니까 물이 굉장히 깊어요. 근데 그때 단종도 여기에 들어와서 그런 생각을 했대요. 삼면은 다 깊은 물로 둘러싸여 있고 한쪽에 절벽이 있어서 육지 속의 섬 같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하거든요. 굴곡진 어린 왕의 슬픈 운명처럼 서강의 물줄기가 굽이쳐 흐릅니다. 강을 건너면 철벽 같은 산 아래로 유배지가 나오는데요. 유배지로 들어가는 길목, 자리한 소나무들은 모두 한 뜻으로 단종이 기거했던 어가를 향해 뻗어있는 신비로운 모습이죠. 이 좁고 외로운 유배지에서조차 누구와도 얼굴을 마주할 수 없었던 단종. 17 소녀는 이 자리에 앉아 어떤 얼굴로 그 애통함을 견뎌냈을지. 오로지 소나무만이 그를 바라봐주고 곁을 내주었을 텐데요. 단종이 느꼈을 애환이 지금까지도 전해지는 듯합니다. 지금 이 청령포 둘러보고 오셨잖아요. 어떠셨어요? 제가 두 번째 온 건데 처음에 왔을 때랑 지금하고 그 마음이 똑같아요. 단종 그 어렸을 때를 생각하면은 좀 불쌍하다 뭐 이런 마음도 들고 매일매일 이제 그 정순왕후 자기 마누라만 기다린 거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막 그렇게 생여치면서 가시는데 저 막 울면서 쫓아갔어요. 단종문화재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정순왕후 선발대회를 찾았는데요. 단종의 비로서 주체적인 삶을 영위한 정순왕후만큼이나 미모뿐 아니라 지덕체를 갖춘 후보들이 많았습니다. 이번 대회를 준비하면서 이 정순왕후에 대해서 많이 공부도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떤 분인 것 같으세요? 정말 강인한 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통 사람은 그런 시련이나 슬픔을 겪게 되면 좌절부터 하게 되는데 해결책을 찾으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참 자주성과 독립성 그리고 정말 강인한 의지와 또 정신력을 가졌다고 생각해서 지금 뭐 저뿐만 아니라 우리 현대인들이 배워야 할 점이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정순왕후 선발대회에서 뽑힌 3명의 정순왕후들이 동강 둔치에서 열린 단종제 개막식에서 개막 선언을 했는데요. 문화도시 영월에서 제57회 단종문화제 개막을 선언합니다. 단종문화재는 조선의 6대 임금인 단종의 고흥과 넋을 기리기 위한 문화재로요. 1967년도에 주민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축제가 되겠습니다. 군민들이 스스로 행렬을 이루고 또 단종에 대한 어떤 넋을 기리는 것에 대한 표현을 하는 영월의 전통적인 토속 행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월의 대표 향토문화재인 단종문화재이니만큼 남녀노소 다 함께 즐기는 축제로 다양한 군민들이 참여했는데요. 그중 청년 마르쉐 팀이 눈에 띄었습니다. 아무래도 지역에서 가장 좀 힘있게 준비하는 행사이다 보니까 저희 청년들도 무조건 또 참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영월 주민의 손으로 영월 주민이 다 함께 만들어가는 단종문화재. 앞으로도 그 맥은 영원히 이어질 겁니다. 너무 좋은 것 같고 다른 이렇게 시단위 말고 군소 이렇게 작은 지역에도 이런 축제가 많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이 단종제는 되게 짜임새 있고 괜찮은 것 같아. 단종문화재는 올해도 이처럼 많은 사람들의 축하로 화려하게 막을 내렸습니다. 국민 모두가 하나 되는 단종문화재. 내년에도 또 만나요. 농사를 앞둔 논밭에 우람한 소가 등장. 그것도 한 마리가 아니라 2마리나 나타났습니다. 흙먼지를 일으키며 소가 지나간 자리로 밭이 갈아지는데요. 요즘 참 보기 힘든 귀한 풍경이죠. 소리 한 자락에 소와 교감하면서 밭농사를 시작했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우측소가 이제 마라소야. 예. 그 이제 마라로 자꾸 이쪽으로 가면은 아니야 이쪽에 있는 게 안 쏘니까 안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아냐로 마라 사료로. 사라져가는 우리 고유의 농경 문화를 만나러 가보시죠. 대룡산 자락에 둘러싸인 아늑한 마을, 춘천시 동래면 사물리입니다. 이 마을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소. 홍천에서부터 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뻐요? 완전 예뻐요. 완전 눈 봐요. 너무 예뻐. 열 며칠 전부터 일하는 연습했어요. 겨울 동안 놀아서 얘네가 일 혹시 못할까 봐 훈련 받고 연습하고 왔어요. 딸랑딸랑 원앙 소리도 콧뚜레를 한 소도 정말 오랜만에 보는 모습인데요. 그 옛날 소와 함께 농사짓던 풍경을 재현할 예정이랍니다. 하나, 둘,
한창 일할 준비하는 사람들 옆에서 춤과 노래를 연습하는 사람들. 저희는 오늘 제누리놀이 그 행사를 하는데 저희 역할은 제누리 새참이라 그러죠. 새참을 제누리라 그러는데 그 제누리 나르는 연습이랑 거기에서 행사에서 필요한 약간의 춤 그리고 또 조금 있다가 약간의 민요나 뭐 노래 이런 것도 이제 곁들일 예정입니다. 농경 문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농악. 고된 일 속에서 흥을 더해주는데요. 사암리 농악을 전승사업으로 선정해 복원한 사암리 농악보존회. 마을 주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었던 원동력도 바로 농악이었습니다. 그냥 농악단이 중심이에요. 이 마을은 농악단 중심으로 아주 뭐 이장님, 뭐 분회장님, 노인회장님, 뭐 새마을회장님, 뭐 하여튼 지도자님 뭐 다 농악단이에요. 그래갖고 중심이 있으니까 협력이 엄청 잘 되는 마을이에요. 참 그렇게 있는데 저희 마을은 정말 행운인 것 같아요. 결이 쏘는 안소와 마라소 두 마리가 쟁기를 끄는 것인데요. 농사를 시작하기 전 밭의 흙덩이를 잘게 부수는 작업입니다. 하지만 말 못하는 동물과 사람이 힘을 합친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데요. 소와 사람이 호흡을 맞출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소리입니다. 아이고 호흡을 맞추는 거는 지금 뒤에서 쫓아가면 소리하는 거 그거 갖고 맞추는 거예요. 그 호흡을 처음에 시작할 적에 발자국을 보면서 이제 움직이는데 이제 마라소가 먼저 움직인다. 그럼 이제 안소를 이제 불러야 돼요. 아냐로 아려로 이제 다리라고 이제 잡아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아려로 마마 알았어 제구라 해. 다른 지역에서는 보통 소 한 마리가 쟁기를 끌었는데요. 강원도는 워낙 밭의 지형이 가파르고 험해 두 마리는 돼야 밭을 이굴 수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이어져 온 강원도만의 농경 문화입니다. 내가 안 하면은 이 대한민국 이 땅에서는 이 결이 소로 하는 게 이제 완전히 없어지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그걸 살고기 위해서 자꾸 이제 연습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른들에게는 추억의 모습이라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는 처음 보는 낯선 풍경일 텐데요. 사라져가는 우리의 농경 문화를 만나기 위해 유치원 아이들이 사암리 마을을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재현 행사를 통해서야 만날 수 있는 풍경. 멋진 작품을 위해 사진작가들도 분주합니다. 고된 농사일 속에서 농사꾼들의 간식을 챙겨주던 것이 바로 제누리인데요. 막걸리 한 사발과 흥겨운 농악에 다시 힘을 얻었나 봅니다. 아리아리 스리스리 아라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뭐 논가리 하는 게 좀 특이하잖아요. 그래서 보기 귀하고 그래가지고 그걸 모처럼 만에 찍을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참 좋았어요. 어릴 적 생각도 좀 나지 않으세요? 그렇죠. 어릴 때 많이 우리가 경험한 거고 참 좋은 시간인 것 같았어요. 이곳에서 이루어진 우리 농경 문화는 정말 우리가 보존하고 전승할 수 있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결의소를 갖다가 바꿔는 이러한 모습, 또 제누리를 하는 모습, 또 농악이
청년을 기원하는 모습, 또 안악들과 이 일꾼들이 재누리 행사에 입장하는 모습, 이 다양한 거를 자라나는 우리 어린 유치원생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보여줌으로써 다시 한번 우리 농촌이 갖는 농경 문화에 대한 중요성, 또 이 시대에 대한 한국에 대한 농촌 문화, 또 정체성, 이런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멀리 춘천까지 와서 밭을 가느라 수고한 소 2마리. 행사를 마치고 이제 그만 돌아갈 시간인데요. 그새 친해졌는지 헤어짐이 아쉬운 아이들. 친구들아, 소가 지금 우리도 집이 있잖아, 그치? 소도 자기 집이 있어서 여기는 트럭차가 소를 안전하게 집으로 데려다 주는 거래. 소 안녕 해줄까? 소 안녕. 사라져가는 농경 문화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춘천 사암리. 이제는 쉽게 볼 수도 없는 풍경과 쉽게 들을 수도 없는 우리의 소리를 만났습니다. 오랫동안 소중히 보존하고 지켜야 할 우리의 문화유산인데요. 지역 농경 문화에 더 많은 관심이 이어지길 기대하겠습니다. 태백시 철암동. 철암역 바로 옆 새카만 석탄이 수북이 쌓인 이곳은 철암 역두 선탄장입니다. 장성광업소에서 캔 석탄을 선별하는 곳으로 현재까지도 활발하게 운영 중이죠. 그런데 주말이면 이곳이 다른 목적으로 사람들에게 문을 활짝 연다고 하는데요. 역두 선탄 시설을 투어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철암에 이제 우리 태백이 50여 개 탄광이 있었는데 마지막 탄광 문 닫기 때문에 6월 30일 날 문 닫습니다. 철암 역두선탄 시설은 석탄 산업이 호황이던 1935년 문을 열었습니다. 성공을 가슴에 품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드나들며 우리나라 산업 발전을 이끌었죠. 허나 영원할 것 같았던 영광은 오래가지 못했고 태백에 유일하게 남은 탄광은 아쉬운 조기 폐광을 앞두고 있습니다. 역사의 살아있는 증표인 철암 역두 선탄 시설을 볼 수 있는 마지막 투어. 그 현장으로 가볼까요? 해설사님을 따라 걸으며 가장 먼저 도착한 곳은 욕탕입니다.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기 전 광부들이 지나치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여기는 장화 세척장입니다. 탄 강부들이 지하에서 탄 캐고 오면 장화에 탄가루가 묻고 바닥에 보면 탄가루가 묻어서 오기 때문에 들어가면 다 새까맣게 돼서 여기에서 장화를 닦고 들어가는 곳입니다. 기다랗게 이어진 이 길은 방안갱도입니다. 실제 광부들이 출퇴근할 때 걷는 통로죠. 한 발 한 발 방안갱도를 걸으니 이 길을 걷던 광부의 기분을 조금이나마 알 것 같습니다.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광부들이 춥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갱도하고 똑같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작업복이 그들이 열악하기 때문에 옷이 다 젖은 옷을 입고 와요, 겨울에. 그때 겨울에 올 때에 옷 소리가 어떤 소리가 났느냐면 서걱서걱 소리가 났어요. 같이 내려오다가 보면 서걱서걱 소리가 났는데 지금은 작업복들이 많아서 지하에 내려가서 갈아입어요. 옷이 다 젖기 때문에 들어가면서 갈아입는 사람도 있고 작업하고 갈아입는 사람도 있습니다. 방안갱도를 걷다 보면 갱도 안쪽에 덧대놓은 나무 판자를 볼 수 있었는데요. 나무의 용도가 궁금합니다. 붕괴 사고 이런 것들이 나지 말려고 이렇게 중간중간 나무를 갖다 이렇게 대놓은 것입니다. 방안갱도의 끝은 백산갱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백산갱구는 물자 수송과 공기 순환을 위해 사용하는 곳이라 바람이 강해 힘이 좋은 기계를 이용해 문을 여닫아야 한답니다.
끊임없이 석탄이 오고 갔을 혹독한 길. 그 깊이를 문 밖에서 가늠해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200m밖에 안 된대요. 그 다음부터는 18도 되는데 경사가 18도면 어때요? 굉장히 가팔라요. 18도면. 그렇게 1.3km를 가서 인차를 타게 됩니다. 인차를 타고 그다음에 각 사람들이 자기가 일하는 곳으로 이제 자리를 이동하게 되죠. 그때 지하에서 탄을 캐면 다시 이쪽으로 나오게 되는데 2.5km를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와요. 그렇게 해서 역도 선탄장에 쏟아지게 됩니다. 백산갱구 안쪽은 바깥과 확연히 차이가 나는데요. 공기가 바깥하고 여기하고 확실히 차이 많아요. 공기가 안쪽은 딱딱한 좀 그런 느낌이고 바깥 상쾌하고 그러네 공기가. 백산갱구 밖으로 나오니 광부들의 손때 묻은 물건들이 가득합니다. 이곳을 종횡무진 누볐을 광차도 보입니다. 오늘 투어에 참여한 분 중에 광차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분이 계셨는데요. 여기서 일하셨어요, 장성광? 그래서 내가 이거 뭐 모든 기계를 다 알지 뭐. 국진도 해봤고 채탄도 해봤고 모든 걸 내가 다 해봤으니까. 이거 어떻게 오시게 되신 거예요? 제가 살던 곳에 또 해가지고 한번 마지막에 구경하러 왔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힘든 것도 꾹 참으며 이곳에서 청춘을 바친 산업 영웅들. 일하는 동안 힘들었지만 추억이 켜켜이 쌓인 이곳이 문을 닫는다고 하니 괜스레 생각이 많아집니다. 자, 이번에는 자리를 옮겨 연탄 공장에 도착했습니다. 한때 하루에 수백 장을 찍어냈던 연탄 공장은 현재 뽀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그 시절에 멈춰 있습니다. 밖에서 볼 때에 석탄 가루를 놓으면 저쪽에서 탄들이 쌓여 있던 것이 이쪽에 와서 반죽을 하게 됩니다. 반죽을 하고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서 윤전기 12장짜리 윤전기인데 요게 쌍탄 2개를 찍는다 해서 쌍탄이에요. 2개를 찍으면 번갈아 나오면서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나오는데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 연탄을 차에다가 싣습니다. 예전에는 연탄이 깨지면 다 모아놨다가 재활용을 합니다. 예전에 이렇게 찍는 사람들이 직업으로 해서 다녔던 분들이 계시죠. 요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탄을 집어넣고 이거 올리고 그리고선 저 방망이 가지고 두들겨야 돼. 연탄을 만들었던 그때를 상상하며 망치를 휘둘러 봅니다. 연탄을 사용하기만 했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일 텐데요. 보니까 너무 새로워요. 이렇게 보는 게 처음이라서 진짜 실감 나는데요. 옛날로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도 나고요. 연탄 공장을 뒤로 하고 선탄장으로 향합니다. 이곳은 일제강점기 시절 지어져 우리나라 석탄산업 발전에 큰 역할을 해온 현재까지 가동하고 있는 유일한 무연탄 선탄 시설입니다. 이곳은 2002년 국가등록 문화재로 지정되기도 했을 만큼 단순히 산업시설이 아닌 역사적으로도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곳이죠. 시선이 닿는 곳곳에 얽힌 이야기를 들으며 둘러보니 그 의미가 더 깊게 가슴에 와닿습니다. 오늘 와서 여기 이것저것 구경을 잘 해봤는데요. 너무너무 좋고 볼거리도 많고 신기한 것도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전국적으로 계신 시민 여러분께 꼭 한 번씩 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쉽지만 이곳 역시 장성광업소의 조기 폐광과 함께 문을 닫을 예정입니다. 이곳을 볼 수 있는 기회도 올해가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우리 탄광이 올해 마지막 6월 30일 날 탄광의 문을 닫습니다. 우리 광부 여러분들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셨는데
고맙습니다. 나도 광부였지만 광부 덕분에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석탄이 밀려가지고 이제 우리 탄광이 문을 닫게 되니 우리 태백에는 인구가 너무 없어요. 다른 산업체들이 많이 들어와서 우리 태백을 더욱 빛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때 전국에서 사람이 모여 인산인해를 이루던 이곳이 역사의 뒤안길로 조용히 저물어가지만 우리나라 산업 발전에 큰 역할을 했던 만큼 잊지 말고 기억해야겠습니다. 춘천시 서면 박사마을.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200명이 넘는 박사를 배출한 것으로 알려진 유명한 마을입니다. 이곳에서 사과 농장을 운영하며 춘천의 문학, 지역학을 연구하는 분이 계신데요. 한희민 박사를 만나봅니다. 춘천의 대표적인 무장인 충장공 한백록 장군의 묘 아래 사과꽃이 활짝 핀 농장이 있습니다. 요즘 꽃따기로 한창 바쁜 시기라고 하는데요. 사과나무는 빨리 꽃따기를 해줘야 돼요. 그 영양이나 모든 에너지를 한 곳에 집중시켜야 돼. 요 곳에다 집중을 시켜야지만 얘가 큰 사과가 돼요, 가을에. 요 가까운 사이에 너무 많아, 꽃이. 그래서 요거 하나를 위해서 나머지는 다 없애주는 거지. 이렇게. 남들은 꽃이 펴서 좋은데 사과 농부는 이 꽃 필 때가 가장 바쁠 때고, 그렇게 꽃도 좋지만 일도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년 내내 땀 흘리며 들인 정성의 결실인데요. 수확의 기쁨을 기다리는 봄의 농부. 하지만 처음부터 농업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개인 사업하다가 개인 사업자는 퇴직금이 없기 때문에 노후 대책으로 사과나무를 키우기 시작한 게 이제 한 8년 된 겁니다. 800개, 한 2,000평 돼요. 네. 오전 일을 마치고 집으로 들어서는 한희민 씨. 멋스러운 고옥이 눈에 띄는데요. 무려 1905년에 지어진 관남제, 청주안씨 문중에서 600년 동안 이어온 집입니다. 오후가 되자 무언가에 몰두하는 한희민 씨. 사과밭에서의 모습과는 사뭇 다릅니다. 되게 농촌의 농부는 아침 일찍 일을 시작해요. 낮엔 더워서. 그래서 아침 한 5시쯤 일어나서 한 9시까지 농장 일을 하고, 저는 또 고전문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또 논문도 써야 되고 또 강의도 나가야 되고 또 책도 써야 되기 때문에 마침 이제 내일은 강의가 있어서 강의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전체를 보니까 사과 키우랴, 강의하랴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신데요. 2022년 강원대학교에서 문학박사 취득 후 활발한 강연과 저술 활동 중인 한희민 박사. 연구 분야는 고전문학과 춘천 지역학으로 춘천 지역의 문인들에 대한 연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뒤늦게 대학원에 진학하고 사과 농장을 운영하게 된 사연은 뭘까요? 원래 저는 그 경제학을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대기업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제 다시 춘천에 와서 우연찮게 이제 서당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기 시작한 다음에 체계적인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대학원에 들어가서 고전문학을 전공해서 석박사를 하고, 지금까지 이 중앙에 있는 주요 인물에 대해서만 공부가 되고 연구가 됐단 말이죠. 춘천에 훌륭한 분들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나는 생각했고, 그분들을 찾다 보니까 정말 평가되지 않았지만 중앙의 인물로서도 손색이 없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찾기 시작했고 그걸 번역하고 그분의 후손을 찾아가서 그 집안에 내려오는 문서들이 있는지 옛날 책들이 있는지 찾아서 논문을 통해서 학계에다가 이제 보고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됐죠. 뭐 지금 얘기했지만 저의 14대조 할아버지가 충장고 한백록이신데 이분에 대해서 선양 사업이 지금 춘천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임진왜란 때 충장이라는 시호를 받은 분이 한 12명 있는데 춘천의 유일한 충장공 할아버지만 동상도 없고 뭐 기념물도 없고 그래서 제가 이걸 안 되겠다. 그래서 몇 해 동안 자료를 모으고 답사를 가보고 보니까 임진왜란 당시 큰 공을 세운 충장공 한백록 장군. 그의 기빅을 기리는 정려문이 춘천을 지키고 있습니다. 전국에 수많은 정려문이 있지만 춘천에서 충신 정려문은 유일한데요. 한백록 장군의 후손으로서 그 역사와 문화를 연구하다 춘천 지역학의 뜻을 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찾는 거를 좀 많이 했고 여기서 벗어나서 우리 집안일 뿐만 아니라 남의 집안에도 과연 그러면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 있을 거다 하고 지금까지 찾고 노력하고 있는 거죠. 그게 나의 사명감이라고 할 수 있고 고문서를 찾으러 많이 댕겨요. 춘천에 뿌리가 있는 집안들 적어도 300년 400년 집안에 찾아가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혹시 집안에서 내려오는 오래된 문서가 있으면 좀 보여달라. 그래서 이제 간혹 나오는 게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걸 찾아서 그분의 조상을 묻고 그 사람의 족보를 보고 또 산수를 찾다 보면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이게 되게 중요한 자료구나 이런 게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지금 인근 가평이 이 춘천하고 옛날에 너무 가까워서 그쪽에 와서 시를 남긴 분들이 있는데 그게 직제 이기용 선생인데 그분이 그 지금의 그 남이섬 지역을 청곡 팔경이라 해가지고 아주 멋진 시를 남겼어요. 화악산에 눈 그치니 상쾌한 기분 응당 매화를 찾아 돌길을 가는 것이겠지. 이렇게 멋진 한시를 지은 이기용 선생의 흔적을 만날 수 있는데요. 서면을 대표하는 박사마을 선양탑 그리고 바로 이곳에 위치한 백운동 모현비에서 춘천 문인의 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일명 모현비인데 앞선 선비 학자들을 그리워하는 비석입니다. 17세기 말 숙종 때 분들인데 우리 한국적인 우리 조선적인 문학적 표현을 하신 분들이에요. 그거를 그 당시에는 진시운동이라고 해서 우리 것을 찾자는 시풍이 새롭게 시작된 거였고요. 근데 이분들의 삼촌인 김수흥이라는 분이 숙종 때 일리 귀향을 와요. 요 가마리로. 그래서 그 작은 아버지들을 찾아서 춘천에 왔다가 여기서 이 춘천 선비들한테 강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 사람들이 춘천 문인들이 가서 배우고 그래서 후에 한 50년 100년 지난 다음에 춘천의 문예 활동이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는 스승님 역할을 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직제 이 선생이라는 분은 이기용이라는 분은 아예 이쪽으로 이사를 와요. 그래서 여기서 또 여기 강학을 해서 그 후손들 그 다음에 그 형제들 후손들이 춘천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직제의 그 아들분의 묘소를 제가 찾아드렸죠. 사실 이 덕양궁파에서도 이분이 여기 있었다는 것도 몰랐어요. 또 그분이 훌륭한 문집을 남겼다는 것도 잘 몰랐어요. 그분들은 너무 반가워하시죠. 우리 조상님이 이렇게 흔적이 있다는 것도 처음 알게 되고
또 자기네 선조들이 17세기 후반에 이렇게 훌륭한 문집을 남겼다는 것도 그분들은 아주 깜짝 놀랐죠. 보람이고 아주 뭐 저는 내가 이 지역학을 한 것, 고전문학을 한 거에 대해서 아주 너무 즐겁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도 관심 갖지 않던 우리의 뿌리, 우리의 이야기를 찾아 나서는 사람, 한희민 박사. 저는 지금도 고문서에서 춘천 관련된 인물이라든가 사적이라는 걸 찾고 있는데 요번에도 아주 중요한 자료를 찾아냈어요. 말들이 이 서면 출신인 최자해라는 선생님인데 이분 집안에서 내려온 아주 좋은 초상화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번에 학계에 이제 보고할 것이고, 그와 마찬가지로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우리 춘천 문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문집을 찾아내서 줌으로써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유적을 통해서 춘천인이 돼 가는 거고, 그 지역에 녹아들어서 그런 문화를 만들어 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이 참 어렵고 뭐 그냥 젊은 애들이 볼 때는 그냥 옛날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다 우리 지역을 위한 일이고 지역민을 위한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춘천의 문학과 역사의 뿌리를 찾는 한희민 박사. 오늘도 쉼없이 달리는 그의 열정을 응원합니다.